타인에게 미움받을 7가지 유형, 논어 양화편 24장에서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 공자의 제자 자공 역시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흔이 되도록 타인의 아픈 곳이나 헤집어 헐뜯는 사람, 상사나 윗사람을 비방하며 자주 욕하는 사람, 자기의 입 속에는 맹렬하게 대처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리지 못하는 사람, 과단성은 있지만 앞뒤가 꽉 막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 남의 생각을 훔쳐 마치 평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예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은 것을 용기로 생각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들춰내는 걸 정직함으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그늘 책친구입니다. 50에 읽는 논어 책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굽이치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 이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50의 공허와 가벼움을 채워주는 논어 50수의 힘, 최종엽 씨가 지었고요. 유노북스 출판사에서 발간되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아니하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어찌하면 흔들리는 50을 다잡을 수 있겠는가? 흔들리는 50의 공허를 논어로 채우는 법, 공허한 50에게 공자가 하는 말 공허,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법, 성찰, 흔들리는 50을 다잡아주는 힘 균형,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필요한 것 성숙, 논어는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가, 용기, 책값은 16,000원입니다. 공허한 50에게 공자가 하는 말,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 돈으로는 반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50에 극복해야 할 제1의 위기, 효는 일상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마라. 모두가 똑같은 곳에 도달할 순 없다. 가야 할 길을 알고 일관되게 걷는다.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보자. 나부터 바로 서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법, 50에는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내 삶의 리더가 되는 3가지 방법, 어찌해야 할까? 심사숙고하는 법,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삶, 소명을 알고 이해를 알고 말을 안다는 것,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산다.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아는 법,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야 할 때 50에 들이닥칠 근심이 고마운 이유, 사익을 따를 것인가 공리를 따를 것인가, 흔들리는 50을 다잡아주는 힘, 꾸밈과 바탕이 모두 좋아야 명품이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게 잘못이다. 단 하나의 덕이라도 있으면 된다. 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 얻는 것 뒤로 하라. 시 쓰고 노래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인생의 절반쯤의 인생 후반을 계획하라. 50부터는 인자의 삶이 좋다. 잘난이도 못난이도 모두 스승이다. 인생 후반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필요한 것,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 어떤 조건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어라.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법,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는 없다. 밀려온 삶에서 밀어가는 삶으로, 잘못을 받아들이고 자책할 줄 아는 사람, 꾸준하기 위한 포기가 차별을 만든다. 알고 좋아하고 즐기기까지 혼자만의 삶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논어는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가? 제발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긋지 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간절함과 두려움으로 공부하라. 반복하는 습관에만 기적이 찾아온다. 딱 한 단계만 더 멀리 보고 생각하라. 불편한 하루하루가 편안한 오늘을 만든다. 해가 났을 때 젖은 볏짚을 말려야 한다.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돌아보고 계획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방전된 배터리이다. 세상의 그 누구의 인생도 헛되지 않았듯 그 어떤 경력도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졸업 후 전공과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다 이직과 전직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과장이나 부장 승진에서 탈락하는 게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원이 되지 못하고 전문가가 되지 못했다고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이 모두 다르지만 우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공자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에 몰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가치를 만들고자 노력하느냐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공자보다 약 70년 전에 태어난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주의자 공자께서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 노력하지만 소인은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리더는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보통 사람은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는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아직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죽다 살아날 수는 있어도 죽음을 경험해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죽고 싶지 않을 뿐더러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영원한 이별의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이는 극도의 고통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심판을 받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어떤 이는 이루지 못한 아쉬움에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도를 들으면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의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요즘이야 자주 볼 수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이면 길모퉁이 언덕배기에서 자주 봤던 차갑게 식어버린 연탄재입니다. 빙판길 위에서 이리저리 채여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 연탄재이지만 지난밤 새벽까지 주인을 위해 온몸을 하얗게 불살랐던 그 연탄재입니다. 50이 되어 반문해 봅니다. 아직 연탄재처럼 식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껏 단 한 번이라도 누구를 위해 그토록 뜨겁게 인생을 불사른 적이 있었던가? 누구를 위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정말 그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돌이켜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타인도 싫어한다. 내가 욕 듣는 게 싫으면 남에게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잔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남에게도 잔소리를 말아야 합니다. 거만한 사람이 싫으면 나도 거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욕 듣는 걸 싫어하지만 남에게는 욕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잔소리 듣기를 싫어하지만 남에게는 그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평생 조심하며 살라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상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남을 조절하는 건 어려워도 내가 나를 조절하는 건 덜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50이 되는 나는 자식들에게 늘 독서하는 모습과 궁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순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은지 조금 힘들다고 아이들처럼 불평과 불만만 내보이고 있진 않은지 빨리 가려는 욕심 때문에 비리에 말려들진 않는지 조금 더 의연한 자세로 삶을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부모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진 않는지 모범을 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바름과 사랑으로 늘 이끌어주고 있는지 자문해봅니다. 50에 읽는 논어, 이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